안녕하세요. 4주차 첫 번째 강의 16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파일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 하나를 저장을 해요. 자, 저장을 할 때 이걸 어떤 구조로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해줘서 그 구조에 맞춰서 파일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합니다. 자, 이럴 때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어떤 구조로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개가 있었어요. 무순서 파일, 순서 파일, 해시 파일, 이렇게 3가지 구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데이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학생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때 이 셋 중에 어떤 구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그 셋 중에 한 구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무순서 파일은 이 학생 데이터를 저장하는 각 학생들의 데이터를 들어온 순서대로 저장하고 어떤 기준으로도 정렬되어져 있지 않는 이런 형태의 파일을 무순서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서 파일은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학번이면 학번, 이름이면 이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렬해서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렬할 때 기준을 뭐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순서 파일의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순서 키 또는 정렬 키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이 학생 파일을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느 키 값을 해시의 기준으로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해시 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파일을 설계한다. 물리적 저장 구조를 설계한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물리적 저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물리적 설계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학생 데이터를 저장할 물리적인 구조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셋 중에 어떤 구조로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저장 구조에서 키를 뭐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이 물리적 설계입니다. 어떤 파일 구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검색이나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와 같은 연산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파일 구조에서도 키를 뭐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학생 데이터를 학번에 대해서 정렬해서 순서 파일, 순차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순서 파일로 저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학번에 뭐 이름을 검색하라, 학과를 검색하라 이런 식으로 학번을 기준으로 검색 조건이 들어오게 되면 학번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 탐색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 살고 있는 학생을 검색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설사 순서 파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순서 파일의 정렬 기준이 도시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순차 탐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다 검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리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요 질의는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형태로 되죠. 따라서 어떤 식의 요청이 많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 요청에 최적화된 기본 파일 구조들을 정해주고 정렬 기준이나 해시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항상 처음 만들었을 때의 기준, 이런 기준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준들에 대한 처리 요구도 있단 말이죠. 이런 처리 요구들은 이 기본 구조의 성능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얘도 좀 빠르게 하고 싶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본 파일 구조 외에 별도의 어떤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별도의 정보를 유지합니다. 이 데이터 파일과는 별도로 검색을 도와주기 위해서 별도로 유지하는 이 정보를 영어로 인덱스, 우리말로 색인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이 정렬 기준인 열이든지 정렬 기준이 아닌 열이든지 어떤 값을 어떤 열의 값을 갖는 레코드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살고 있는 도시, 각 도시 이름별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설사 학번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춘천시와 같은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이 정렬 기준을 이용하지 못하고 순차 탐색을 해야 할 상황이나, 만약에 이런 별도의 검색을 위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춘천시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 춘천시에 있는 살고 있는 학생의 주소를 찾아서 바로 검색하기 때문에 빨리 검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본 파일 구조 외에 검색을 도와주기 위해서, 레코드를 탐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별도로 유지하는 정보, 이것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6장에서는 이 인덱싱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책에 목차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를 배우느냐, 이 16장에서 우선 인덱스의 여러 가지 형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인덱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보조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두 가지를 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불러서 인덱스의 종류를 클러스터링 인덱스냐, 클러스터링이 안 된 보조 인덱스냐, 이 보조 인덱스를 다른 말로는 클러스터링이 안 됐다 그래서 비클러스터링 인덱스냐, 이렇게 분류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보조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인덱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덱스는 어떤 키값과 그 값을 갖는 레코드의 주소의 쌍을 쭉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배열 내지는 순차 파일, 이렇게 이제 형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순차 구조보다는, 이런 순차 구조보다는 트리 형태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인덱스를, 이런 정보를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덱스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그걸 지금 다단계 인덱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단계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트리 형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우셨으면 자료 구조에 선형 리스트가 있고 연결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가 있고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렇게 선형 리스트, 배열 형태로 저장하는 것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트리 형태로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이 색인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 형태로 색인을 구성하는 방법, 이 트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진 탐색 추리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셨을 테고, 뭐 이진 탐색 추리 중에서도 뭐 AVL 추리, 흑적 추리 뭐 이런 거 등등 배우셨을 텐데, 이 트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색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B추리, 요 B추리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실제로는 요 B 플러스 추리라고 하는 것을 이 색인을 구성하는 이 추리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B 플러스 추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미리 얘기합니다만 요 B는 이진 추리의 바이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B 추리는 이진 추리, 바이너리 추리, 이진 추리가 아니고 여러 개의 키 값과 여러 차일들을 가지고 있는 다진 추리입니다. 이게 늘 이제 요 B 때문에 오해를 쌓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B 추리, B 플러스 추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덱스의 종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앞부분에서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일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사람의 이름, 지금 사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이름을 순서키로 해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의 이름의 오름차순으로 이 레코드들이 쭉 정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특정 열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순서 파일, 혹은 다른 말로는 순차 파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렇게 순차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예제에 있어서는 이름에 대한 검색, 어떤 이름이 조건으로 주어졌다. 이름에 대한 검색이 있으면 이름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진 탐색은 로그 2의 개수, 만약에 이 개수를, 블럭의 개수를, 블럭 하나를 전체적으로 읽어오니까 이 파일을 읽어오는데 블럭 개수만큼 읽어오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블럭의 개수를 B라고 치면 로그 2의 B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월급이라고 쳐봅시다. 월급에 대해서 월급을 조건으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 월급은 정렬 기준이 아니니까 이진 탐색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순차 탐색을 해야 되죠.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검색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검색하게 되면 운 좋으면 맨 앞에, 운 나쁘면 맨 끝에, 평균적으로는 2의 B 정도의 탐색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렬 기준이 아닌 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 월급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어 두면, 이 색인을 탐색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래 있는 이 데이터 파일, 이 전체, 이 데이터 파일과는 별도의 공간에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갖는 레코드가 위치가 어디에 있다. 실제 레코드는 여기 가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이 데이터는 어느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키값과 그 키값을 갖는 레코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정보를 인덱스 색인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책을 보시게 되면 책의 맨 뒤에 가시면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 맨 뒤에 보시면 보통 책에 어떤 주요 키워드에 어느 페이지에 있느냐, 어떤 키워드는 어느 페이지에 있느냐, 그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주소에, 어느 페이지에 있느냐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찾아보기죠. 바로 이 찾아보기가 책에서 어떤 단어를 빨리 찾아보게 도와주는 그런 정보죠. 예,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인덱스 이렇게 하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찾아보기 또는 어떤 책은 이걸 찾아보기라고 하지 않고 색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치 책의 뒷부분에 있는 찾아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키 값에 대한 레코드의 위치를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놓은 별도의 정보, 이것을 색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단일 단계 색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일 단계라고 하는 것은 추리 형태가 아니라 선형 리스트 또는 배열처럼 생겼다, 순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형태의 색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까 그림에서 그렸지만 색인이 이렇게 어떤 키값이 어디에 있고 어떤 키값이 어디에 있고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단일 구조로 이렇게 단일 단계, 단일 구조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라고 해서 단일 단계 인덱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인덱스는 전체 데이터 파일 내에서 어떤 레코드들을 빨리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별도로 유지하는 보조 파일입니다. 이 인덱스는 파일 내에 한 필드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소지에 대해서 색인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도시에 학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인은 주소지라고 하는 요 한 키에 대한 색인입니다. 혹시 월급에 대해서 무슨 값을 갖는 무슨 얼마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급여에 대해서 레코드를 빨리 찾아가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급여에 대한 색인을 별도로 유지해야 되고, 또 뭐 학과 순으로 부서 순으로 하겠다 그럼 부서 순으로 또 색인을 별도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드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색인이고, 만약에 다른 필드에 대해서 색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색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색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그 색인이 만들어진 기준 필드의 값과 그 값을 갖는 레코드 주소의 짝, 요 쌍, 요게 이제 이 색인의 하나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색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입니다. 여기 뭐 영어로는 엔트리, 우리말로는 항목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요 하나하나가 이 색인의 엔트리, 색인의 항목입니다. 어떤 키값과 주소, 요 짝 하나하나가 이 색인의 구성요소, 색인의 엔트리입니다. 자, 요런 엔트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색인입니다. 이 색인을 파일에 대한 접근 경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찾아가는 여기 이제 전체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찾아가기 위한 정보죠. 이 파일의 어떤 실제 전체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찾아가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 구조죠. 그래서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해서 파일에 대한 접근 경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인덱스의 엔트리는 실제 데이터 레코드보다 훨씬 작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데이터라고 쳐봅시다. 그럼 한 학생에 대해서 학번, 이름, 학과, 나이,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정보들이 쭉 모여서 각 학생에 대한 정보들이 쭉 저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에 대해서 유지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전체 정보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세기는 한 개 키값과 그 주소 이런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엔트리가 이 전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값들을 쭉 저장하고 있는 엔트리들을 다 모아봐도 이 파일의 크기는 전체 데이터 파일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기는 이 키 값의 정렬 순서로 이 세기를 유지합니다. 이 정렬 순서를 유지하는 것을 순서 파일, 순차 파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기는 순서 파일 구조로, 순차 파일 구조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항목의 엔트리가 하나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되고 이렇게 삽입이 좀 복잡해지지만 탐색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레코드의 주소를 찾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진 탐색이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색인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고자 원하는 검색용이 많다 보니까 삽입 삭제는 좀 느리더라도 빨리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자, 얘도 어떤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고 얘도 어떤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정렬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죠. 얘도 키 값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이진 탐색을 하지만 색인에서의 이진 탐색이 파일에서의 이진 탐색보다 더 빠릅니다. 왜 그렇죠? 데이터량이 작기 때문이죠. 즉, 이 파일을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블록의 개수가 이 색인을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블록의 개수보다 훨씬 크겠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크니까 이 전체를 저장하는 데 드는 블록의 개수, 요게 작으니까 이 전체를 저장하는 블록의 개수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색인 파일을 탐색하는 것이 전체 파일을 탐색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작게 걸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 색인은 실제 파일보다 작다. 그래서 훨씬 적은 디스크 블록을 차지한다. 색인은 보통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색인의 기준이 되는 키 값에 대해서 이진 탐색을 통해서 특정 키 값에 대한 주소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색인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서 색인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색인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서 빽빽하냐 듬성듬성하냐에 따라서 밀집 인덱스냐 희소 인덱스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밀집 인덱스는 빽빽하다는 뜻이고 희소 인덱스는 빽빽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듣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우리 책에 요 밀집 인덱스와 희소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요 정의가 보통 다른 책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정의보다 다른 책에 있는 정의가 더 맞다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매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우리 책에 있는 설명하고 제가 설명을 다르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꾸 혼돈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헷갈리시면 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밀집 인덱스와 희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인덱스에 키값과 주소, 키값과 주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학과에 대한 색인이라고 해봅시다. 이 학과의 색인인데, 여기 색인에 들어와 있는 이 색인 엔트리, 다시 말하면 이 키 값들이 빡빡하게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듬성듬성하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밀집 인덱스, 듬성듬성하게 들어있으면 희소 인덱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이제 비밀집 인덱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빽빽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과에 대한 색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과 이름이 다 있으면 빽빽하다, 밀집 인덱스. 그게 아니고 우리 학교의 학과가 뭐 100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한 30개만 있다, 그 일부만 있다, 전체 값이 다 있다, 혹은 일부 값만 있다, 그랬을 때 이걸 희소 인덱스, 전체가 다 있다 그랬을 때 밀집 인덱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번에 대한 색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학번의 학생은 어디에 있고 어떤 학번의 학생은 어디에 있고, 학번에 대해서 주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모든 학생의 학번이 다 나오면 뭐죠? 모든 학번이 키값으로 다 있으면 밀집 인덱스. 일부 학번만 있다, 그러면 희소 인덱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우리 책에서는 약간 이제 정의를 좀 다르게 해놨는데, 이 학번을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 책이나 다른 책이나 설명이 똑같습니다만, 이 학번이 아닌 이런 학과와 같이 학생들마다 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런 학번과 같은 주민번호 같은 이런 예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학과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레코드 개수만큼 나왔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나왔느냐, 괄호 안에 요게 딱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다른 책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코드가 다 나오면 밀집, 그렇지 않으면 희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밀집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키값, 그 키값이 모두 나왔다. 예를 들어서 학과라고 쳐봅시다. 이 학과의 키에 학과가 다 나왔다, 그러면 밀집 인덱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번, 모든 학번이 다 나왔다, 그럼 밀집 인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소 인덱스는 뭐냐 하면,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왔어요. 그래서 학과 이름이 다 나온 게 아니고 일부 학과 이름만 여기 나와 있어요. 키값에, 색인의 키값 기준으로. 그러면 희소 인덱스. 학번도 마찬가지로 일부 학번이 있다 그러면 희소 인덱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혼돈을 주는 게 이 괄호 안에 모든 탐색 키값 이렇게 해놓고, 즉 모든 레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키일 때는 학번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이런 형태의 열을 이제 구별된 유일키, 기본키, 뭐 하여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값이 다 나오면 모든 레코드가 다 나온 셈이 되죠. 근데 학과의 경우에는 모든 값이 다 나왔다 하더라도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코드 개수만큼 나왔다가 할 수 없죠. 요 기본 키에 대한 걸 설명한 건데,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 가지고 모든 탐색 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책과 좀 다른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매년 설명하다 보면 학생들이 혼돈하니까 이거 중요한 개념 아니니까 키 값이 모두 다 나왔다 빽빽하다 그러면 밀집 인덱스, 일부만 나왔다 그러면 희소 인덱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인덱스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인덱스가 필요한 이유, 인덱스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우리가 풀어보는데, 이 예제를 풀어보면 인덱스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딱 숫자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느냐 얼마나 나빠지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계산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는 요거처럼 나오진 않지만 요거하고 99% 동일한 유사 문제가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옵니다.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요 예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요 예제를 푸는 것을부터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동영상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